예, 이우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2주제는 온라인 녹화 교육의 팁이라는 주제로 선우혜정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선우혜정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통신대학교의 선우혜정 교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어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발표하신 이우종 교수님과는 조금 다르게 제가 지난 6년 동안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이 강의 녹화를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점들, 제 경험을 통해 배웠던 그런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강의를 녹화해서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그 짐을 덜어드리고자 몇 가지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가볍게 들으시면서 내가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테크닉이 뭐가 있을지도 좀 같이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온라인 녹화 강의 준비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하기가 왜 필요하냐면요. 그냥 오프라인 강의실로 가서 그냥 강의하는 거랑 다르게 온라인으로 녹화를 한다는 것은 조금 더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미 진행하신 분들은 조금 느끼셨겠지만 이 직접 강의실로 가서 강의하는 거랑 녹화하는 거랑은 굉장히 달라요. 강의실에 가서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교수자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농담도 하고 어떤 인생의 철학 같은 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업 사례 같은 것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은 거의 철저하게 배제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철저하게 진도 위주로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1초 1초가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 있고 그리고 그만큼 강의 자료를 교수님들께서 또 열심히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준비물들이 필요한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데스크탑 PC인 경우가 왼편에 나와 있죠. 그래서 데스크탑 PC로 강의를 준비하시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P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웹캠, 그리고 마이크, 스피커 또는 헤드셋을 꼭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작동이 잘 되는지, 연결했을 때 이상이 없는지 이런 이상 유무를 다 판단하셔서 강의 녹화를 진행하시면 되겠고, 노트북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께서는 노트북 특히 새로 나오는 것들에는 이런 웹캠이나 마이크, 스피커가 다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갖다가 쓰셔도 되고, 혹시나 조금 욕심이 있다. 나는 강의 화질이나 음성을 깨끗하게 찍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따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웹캠이나 마이크를 확실히 성능이 좋은 거를 구입하시면은 그 결과도 더 좋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도 고려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강의 장소는 소음이 없는 조용한 공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강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막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거나 누가 방문을 막 열고 막 말을 시킨다거나 그런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소음이 없는 공간을 선택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2번 강의 장소에 강의 녹화 수업 중입니다. 이런 사인을 문에 이렇게 붙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이제 강의실에서 뭐 녹화를 진행을 하신다. 그런데 이제 뭐 조교나 뭐 직원분들이나 뭐 옆방에 계신 교수님들이 와서 이렇게 뚝뚝뚝 두드릴 수 있잖아요. 강의 진행 중인 걸 모르면.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 먼저 그런 사인을 붙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강의실의 유선 전화는 선을 뽑아두고 휴대전화는 무음 또는 종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강의하다가 또 전화가 온다거나 그러면은 또 중간에 끊고 아예 처음부터 다시 강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편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 PC 또는 노트북에서 실행 중인 불필요한 앱을 모두 종료를 한 다음에 그리고 시작하세요.
보면은 이렇게 듀얼 모니터로 일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한쪽에는 뭐 다른 걸 켜놓고 이렇게 강의 녹화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뭐 광고 팝업 창이 뭐 갑자기 뜬다던가 아니면 뭐 카카오톡 이런 팝업 창이 뜬다던가 내가 보여주기 싫은 내용들이 나도 모르게 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미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녹화를 하기 앞서 먼저 장비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거 당연히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웹캠, 헤드셋, 마이크 이러한 것들 연결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화면과 소리 상태, 그리고 화면에서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 눈동자가 어디를 봐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 밑에 제가 중요하다고 써놓은 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테스트로 강의를 녹화를 꼭 해보세요. 저는 뭐 사실 한 10분 정도를 권하는데 이제 그 너무 기니까 한 뭐 진짜 3, 4분이라도 직접 녹화를 하신 다음에 보셔야 돼요. 그 과정이 사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찍은 결과물을 이제 내가 봐야 된다는 게 사실 뭔가 되게 부끄럽고 마음에 안 들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녹화를 완료해 버리면은 나중에 또다시 처음부터 해야 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음성 그리고 뭐 PPT 이런 게 다 제대로 나오는지 색깔은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 테스트를 통해서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효과적인 강의 녹화를 위한 팁을 몇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녹화 베이스로 하는 강의는 자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강의 자료가 오프라인으로 이제 학생들과 면대면 강의를 하면 사실 강의 자료는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만 할 수도 있겠지만 녹화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라는 것이 없고 일방적으로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지식을 주입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눈에 보이는 거를 깔끔하고 잘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 강의 녹화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슬라이드에 넣을 강의 내용을 최대한 요약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 보시면 이거 다 중요한 거야. 이것도 해야 돼. 해서 굉장히 의욕이 넘쳐나는 바람에 교재에 있는 막 모든 텍스트를 다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보고 싶을까요? 별로 이미 슬라이드를 본 순간부터 이제 흥미도가 두두둑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치고 싶은 내용, 중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이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교수님들께서 잘 이제 강의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각 자료를 많이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회계학이라는 과목이 특성상 듣자마자 막 너무너무 재밌고 막 너무너무 흥미를 유발시키고 막 그런 과목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이론과 또 실무를 브릿지할 수 있는 또 많은 시각 자료를 제시를 해주면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걸 통해서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각 자료들이 좋을지 또 이어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강의하면서 필기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온라인 강의에서 없는 게 뭐죠? 바로 소통이에요. 면대면으로 볼 수 없고 학생과 교수 간의 소통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게 이 살아있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최대한 극대화를 시켜야 하는데 그 방법이 이제 필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중요한 거 밑줄 치거나 아니면 뭐 별표 표시를 한다거나 동그라미를 친다거나 그러한 것들을 꼭 가능하다면 재현해서 녹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평소 수업보다 많은 수의 슬라이드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이 강의를 녹화하게 되면 느끼시겠지만 다 진도 위주, 교재에 있는 내용만을 거의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셨던 것보다 조금 오버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내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예를 들어 되게 빨리 끝났다. 그러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끝났는데 이걸 더 늘리려고 그때부터 필요치 않은 말을 막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양의 슬라이드를 만드셔서 녹화를 하시는 그런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작권 문제도 있습니다. 이거는 녹화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딘가에 남겨지고 내가 모르는 불특정 다수가 와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작권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시각 자료를 많이 활용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교수님들께서 그런 어떤 영화의 뭐 어떤 장면이라던가 뭐 드라마의 무슨 장면, 뭐 만화의 어떤 뭐 회계와 관련된 부분 이러한 것들 이제 같이 조합해서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실 텐데 그럼 저작권은 어떻게 유의해서 사용을 해야 될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저작권법에 대한 내용을 제가 우리 강의와 관련된 부분만 캡처를 해왔습니다. 보시면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를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라는 말은 명확한 출처가 있어야지만 공정한 관행이라고 봅니다. 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게 비상업적 목적이고 연구 또는 교육 목적이라면은 저작권이 있는 거를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항상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 해도 최대한 이제 좀 공개된 자료들 그런 걸 쓰는 것이 좋고 그리고 제가 또 듣기로는 사람 얼굴 있잖아요. 그러한 자료는 쓰지 말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특히 어떤 특정 인물의 얼굴 이러한 것들은 정말 나중에 뭐 소송을 하면 거의 이길 수가 없다고 들어서 그런 부분은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여기 아마 이 웨비나를 듣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회계학 교수님이시죠. 예. 그래서 제가 회계를 또 강의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유의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회계는 물론 너무나들 잘 아시겠지만 이 결국은 재무제표 작성법 배우는 게 이제 주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예제를 통해서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제 그리고 여러 가지 예제, 그다음 분계하는 방법, 그다음에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이 많으면 어때요? 당연히 그런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아요. 숫자 하나가 잘못됐다던가, 그렇죠? 숫자 하나가 잘못되면 그 답도 잘못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다 보면 이 전체적인 강의 완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회계학과 관련된 강의는 강의에서 사용하는 숫자, 수치, 뭐 비율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확성을 더더욱 요구하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과목들이 꽤 많은데 정말 많은 검수와 그 돈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오류 검토도 받고 했는데도 아직도 오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100% 잡아낼 수는 없지만 최대한 잡아내는 것을 목표로 두고 강의안을 뭐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회계는 어떤 것들이 있냐? 뭐 법이나 회계 기준, 뭐 제도 이러한 것들이 연도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왜냐하면 국제 회계 기준이나 감사 기준, 뭐 외관법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녹화를 하실 때 이게 몇 년도 기준 몇 년도를 기준으로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명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또 나중에 요새는 안 그런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명확히 하셔서 저희 밑에 나와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제도도 지금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뭐 감사인 지정제, 표준 감사 시간 이런 거 다 작년에 처음 도입된 그런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의는 몇 년도 기준에 몇 년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 자료의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듣고 계시는 교수님들 이렇게 제가 말만 하면은 사실 잘 안 와닿으시잖아요. 그래 시각 자료 좋은 거 뭐 당연히 다 알지? 근데 도대체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부끄럽지만 제가 사용했던 예를 몇 가지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은 뭔지 한번 보시겠어요? 네. 보시면 어떤 특정 기업 재무제표 주석의 일부를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이렇게 하이라이트도 하고 필기를 통해서 뭐 동그라미 밑줄도 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설명하면서 필기를 같이 한 결과를 보고 계세요. 근데 또 어떤 게 눈에 띄세요? 예, 회사명이 제가 진짜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 이거는 밴뉴스거든요. 회사에 대한 사실 별로 안 좋은 점을 이제 사례로 들다 보니 아무래도 실제 기업명을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겠고 민감하게 받아들여줄 수 있겠다 싶어서 굿뉴스는 상관은 없는데 밴뉴스인 경우에는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ABC 뭐 또는 A 기업 이런 식으로 대체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자, 또 이러한 시각 자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사예요. 그래서 대한항공 4,5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사실상 성공해서 부채 비율을 낮춘 실제 예를 이제 들은 건데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볼드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언더라인 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가 있죠? 바로 저 밑에 출처입니다. 그래서 기사나 어떤 남이 해놓은 것들을 제가 이용하고자 할 때는 늘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기사를 제가 어디서 얻었는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목은 좀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발췌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회계에서 이제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가장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학생들이 딴 생각을 하는 때거든요. 녹화 강의를 진행할 때. 그래서 최대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시각적으로 자극을 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차트나 흐름도 도표 아니면 그래프 또 색깔을 여러 가지 넣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재무제표 또 많이 보여주시죠, 당연히. 그래서 연결 재무상태표 예시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실제 제가 이제 강의 때 사용한 건데 이제 아모레퍼시픽 주식회사 연결 재무상태표인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자산, 부채, 자본 각각 하늘색으로 이제 하이라이트를 하고 당장 강의하고 있는 주요 계정 과목을 좀 이렇게 하이라이트해서 보여주고 있어서 특히 회계 이런 재무제표 서식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강의 녹화하는데 갑자기 이런 게 띡 나오면은 이거 뭐지? 완전 이거 뭐 외계어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최대한 낮추기 위해 보기 쉬운 그런 방법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회계 강의를 할 때 그 분개한 거를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계산 문제도 당연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일까?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제가 지난 6년간 이 분개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써봤어요. 녹화 강의에서. 처음에는 아예 PPT 하얀 그냥 그런 슬라이드에다가 제가 직접 이제 판서하는 것처럼 쓰는 거죠. 그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글쎄, 이 판서하는 거는 너무 글씨가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잘 안 보여요. 뭐라고 써진 거예요? 막 이러한 코멘트도 있고 해서, 그냥 요새는 제가 하는 방법, 그러니까 결국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저는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PPT에 오류나 오타 없이, 이렇게 분개 결과까지 보여주는 방법을 저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그리고 판서는 정말 필요한 것만 하도록 하고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나쁜 게 뭐예요? 바로 학생들이 그냥 답을 한 번에 봐버리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해보려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는 하냐면 일단 문제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PPT의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문제만 보여주고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말해요. 그냥 녹화지만. 연습장 꺼내서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세요. 이거 분개 어떻게 하면 되죠? 차변에는 어떤 계정 항목이 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자꾸 뭐 대답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저 혼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차근차근 그 답을 보여주는 그런 방법을 저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이제 T 계정을 그려서 이 T 계정의 그러니까 재고 자산의 어떤 이러한 이런 분개를 통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따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긴 문제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해서 뭐 분석해봐라. 이러한 문제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많이 해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는 아예 슬라이드를 여러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문제 설명에 대한 슬라이드를 첫 번째 두고 그다음에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자 이어서 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팝업으로 왜 그 문제 그 답이 맞은 답이었는지를 또 따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최대한 깔끔한 방법으로 판서는 최소화해서 계산 문제나 분계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할 때 유의할 점들이 몇 개가 있어요. 자, 발성 있잖아요. 예, 이 목소리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 편안하게 들리는 목소리인지 그런 걸 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고 있는지, 목소리는 너무 작지는 않은지. 그리고 교수님들마다 성량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좀 크게 말씀하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이 음성을 녹화를 하고 나면 좀 작게 들리거든요. 좀 크게 얘기하는 것. 그리고 나도 몰랐던 나만의 어떤 말 습관, 이런 게 있지 않았나. 계속 막 쩝쩝 소리를 낸다던가, 뭐 이런다던가, 뭐 이런 소리를 낸다던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듣는 사람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이 사전 테스트를 하셔서 그런 이상한 게 없나, 그런 주의해야 될 게 없나,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피드입니다. 요새는 유튜브 시대예요. 예, 그래서 이 어린 학생들은 느리게 말하는 거 못 견뎌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뭐 2배속, 3배속으로 듣게 될 거예요. 예, 그러면 회계 강의를 그런 식으로 들으면 제대로 이해를 못 하겠죠. 예, 그래서 스피드는 그래도 계속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금 빠르게, 스피드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한 장에 너무 저도 지금 사실 너무 길게 설명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슬라이드 한 장당 한 2분 정도 내로 하시는 게 좋고, 가능하다면 페이지마다는 아니더라도 지금 배우는 게 이 전체 큰 흐름에서 어느 부분이다라는 것은 계속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조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녹화 베이스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첫 15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15분 이후에는 거의 그냥 무의식 상태로 듣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너무 길게 하는 것도 이제 지양하시고, 또 그렇다고 너무 짧게 하는 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그 교수자의 어떤 그런 준비성 이러한 것들에 좀 결여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조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하다가 내가 이 말 꼭 하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근데 녹화 때는 정말 그런 편집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 어디 밑에다 적어두거나 해서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도록 미리 생각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건 또 이제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 강의가 그냥 쫘르륵 나열되어 있겠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은 뭔가 뭐 여기서 어떻게 가고 여기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러한 것들 금방 고리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강의 전체적으로 이 흐름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이 강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는 오늘 배운 내용을 짧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에 대해서 예고까지, 이렇게 저는 이런 식으로 현재 하고 있거든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이 강의 전반의 흐름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이 얼굴에 대한 말씀 제가 안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 많은 교수님들이 얼굴은 안 나오고 이 PPT랑 음성만 나오게 녹화를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얼굴을 직접 보이는 게 훨씬 학습 효과가 좋습니다. 저도 보면은 이 방송통신대학교에서도 교수님 얼굴 안 나와서 너무 지루해요, 이런 그 학생들의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교수님들 얼굴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의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옷을 입어야 좋을까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는데,
막 화려한 패턴이 있거나 줄무늬 있는 거는 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화질이 아주 좋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다 어릉어릉 게 모자이크처럼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오히려 주위를 분산시키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 단색으로 조금 화려하게, 평소 추구하는 스타일보다는 조금 화려하게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제스처 및 시선 처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좀 실수해도 돼요, 사실. 어떻게 강의 뭐 1시간짜리를 한 번에 실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막힘 없이. 그래서 그냥 자신감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뭘 말했는데 실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막 끊지 말고 그냥 방금 제가 잘못 말했죠? 뭐가 맞는 답이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예.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신지 내가 확인해 본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극적이고 불안한 모습보다는 실수를 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얼굴을 보이게 되면은 시선 처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눈은 카메라 정면을 응시하고 그런 상태에서 강의 녹화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제가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 겪고 계실 텐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